안녕하세요. 카페입사 권경입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 대표님들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먼저 조세고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카페입사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자분들의 창업 및 성장을 돕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단연간 강의 및 컨설팅을 통해서 대표님들을 만나 뵈면서 쇼핑몰 창업이 분명히 진입장벽이 낮고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점점 더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너무 준비가 미흡하거나 그리고 사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원활히 활용하셔야 되는데 카페 입사에서 좋은 서비스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대표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체크하고 창업을 하시고 운영에 안착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는 내용들을 준비했고요.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초기에 있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되는 내용들로 준비를 했고 특히나 직장인분들 쇼핑몰 창업 요즘 많이 준비들 하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굉장히 막연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대표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진행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내용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쇼핑몰 창업으로 이제부터 CEO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자체는 세 가지 파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창업 준비, 구축, 운영, 창업의 프로세스로 나눠서 대표님들이 체크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창업 준비 체크 포인트. 자, 창업 시 중요한 거 대표님들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많은 대표님들께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좀 시각도 다르실 거고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들 많은 케이스들을 다뤄봤을 때 왜 쇼핑몰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라고 여쭸을 때 대부분 세 가지로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첫 번째 하나는 많은 돈을 벌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이 있었는데 이번에 시작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좋아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남 밑에서 일하는 건 좀 별로인 것 같고 제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잘할 것 같아서. 네, 대표님들도 여기에 해당되시나요? 지금 말씀드리는 성공 사례와 앞에 세 가지 어떤 점이 틀린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사례 하나. 어떤 대표님이 계셨고 주변에 가발을 착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저 친구는 머리숱도 많은데 왜 가발을 착용하지? 알고 보니까 머리가 좀 더 예뻐 보이려고 이제 긴 머리 가발을 착용하는 경우나 또 앞머리 가발을 착용하거나 이렇게 패션용으로 착용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걸 목격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살펴보다 보니 진짜 통계 자료에 가발 착용 인구가 늘어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패션 가발 쇼핑몰을 런칭했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그만큼 수요가 있는 거를 데이터를 근거해서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자, 두 번째 사례. 한 대표님이 계셨고 육아를 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런데 아기가 자꾸 이제 뒤집는 거예요. 근데 베개에 눌리다 보니까 이제 아기가 좀 숨쉬기 어렵고 이런 현상들을 겪게 되죠.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많은 맘들도 그런 현상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머리를 뒤집더라도 베개에 얼굴이 눌려도 숨을 잘 쉴 수 있고 또 두상이 예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고 많은 엄마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죠. 방금 말씀드린 사례와 대표님들이 생각하시는 왜 쇼핑몰을 창업해야 되는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바로 쇼핑몰 성공자분들은 고객 관점에서 많은 문제들을 도출해내고 거기에서 상품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당연히 매출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도 내 관점에서 왜 쇼핑몰을 하는지를 보시기보다는 고객 관점에서 사랑 관점에서 좀 더 폭넓게 문제를 인식하고 준비를 해주신다면 조금 더 사업이 장기적으로 크게 리스크가 있을 때도 잘 견디면서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고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고객을 좀 정의를 해보셨을까요? 우리 고객은 누구고 왜 대표님 쇼핑몰에서 구매를 해야 할까요? 네, 대부분 대표님들께 고객 타겟을 좀 생각해 보셨을까요? 라고 여쭈면 대부분은 저는 20대 여성이요. 저는 연령대가 있는 4, 50대 남녀에게 팔고 싶어요.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물론 성별과 나이로 생각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별과 나이로 규정하기에 고객들의 스펙트럼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서 정보를 얻는지 또 구매력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소비는 어디에서 많이 하고 소비 형태는 온라인에서 많이 하는지 오프라인에서 많이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채널에서 많이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 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표님들 아마 퍼소나, 페르소나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 듣고 나서 종이를 한 장 펼치시고 대표님들 고객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고객은 이렇게 생겼고, 우리 고객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얘기들을 친구들 만나면 많이 하고, 이런 데서 많이 쇼핑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입해 보면서 우리 고객을 정의해 보고, 정말 내가 생각한 고객이 진짜 우리 고객이 맞는지 데이터를 한번 조사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는 작업들을 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고객을 찾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잘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자, 고객들이 갈 수 있는 경로도 너무 많고 좋은 상품을 판매하는 곳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그들 대비해서 경쟁력 있는 가치를 제공을 해야만 하는 거죠. 네. 결국은 동종업계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경쟁력이 있어, 어떤 가치를 더 제공해주고 있어. 그래서 결국 고객들이 다른 곳이 아닌 대표님 쇼핑몰에서 구매를 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대표님들께 제가 컨설팅이나 강의를 할 때 대표님만의 차별점이 있나요? 라고 여쭸을 때 거의 99%의 대표님들은 답변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대표님들은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만큼 자신 있게 타사 대비해서 우리는 경쟁력이 이겁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근데 어렵습니다. 저도 이게 쉬워서 대표님들께 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공하려면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안내해드리면 벤치마킹. 네. 대표님들 벤치마킹이라는 용어 아실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면 잘하고 있는 곳들, 그리고 나랑 비슷하지만 조금 더 잘하는 곳들, 이런 곳들의 강점과 단점을 분석해서 그들이 잘하는 거는 나도 그만큼, 그들이 못하는 건 나는 더 잘,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전략을 만드는 걸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가치라는 게 이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대표님들께서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예를 들면 동종업계의 아이템, 나랑 비슷한 아이템을 파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템이 요즘 핫하게 팔리지? 이제 이런 고객들의 선호도, 뭐 후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파악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판매량을 예측해 보는 거고, 또 상세 페이지. 상세 페이지가 그냥 뭐 상품 이미지 있고 모델 컷 있고 다 비슷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다른 구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의 상세 페이지의 구도를 각각 분석을 하셔가지고, 아, 이렇게 많이들 했네?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런 요소들을 뽑아내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또 쇼핑몰. 쇼핑몰도 대표님들 그냥 보시면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죠. 하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네. 쇼핑몰들도 UI 구조나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구조, 또 컨텐츠를 어떤 거를 중점을 두는지, 뭐 프로모션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셔서 잘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케팅. 마케팅에 대해서 보통은 좀 막연하시고 그냥 광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동종업계를 벤치마킹 하시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SNS에 어떤 콘텐츠를 통해서 고객들과 소통을 하는지, 또 홍보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뭐 광고는 또 어떻게 하는지, 광고할 때도 단순히 광고 상품이 아니라 어떻게 고객을 클릭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마케팅 활동도 잘 벤치마킹 해보시면 좋고요. 다음으로 이제 고객 관리. 고객의 중요성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동종업계들이 고객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고객 DB를 쌓고 고객들이 충성 고객화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대표님들은 직접 비슷한 업계에서 물건들을 사봐요. 네, 물건들을 사보고 내가 직접 문의도 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도 해보면서 실제 어떤 피드백을 주는지도 들어보시고, 그래서 대표님들이 결국은 우리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아, 나는 그럼 여기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겠어, 가치를 줄 수 있겠어,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커머스 시장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네.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안에서 뽑아낸 가설들을 도출했을 때 그것들을 실행해 보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분명히 체크해 보고, 다시 또 분석된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가설을 세우고 또 시도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트렌드 조사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앞에 보이시는 거, 네, 기대 수명. 네, 대표님들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시나요? 과거보다 굉장히 오래 사네? 네, 이게 딱 직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지만, 자, 어떻죠? 최근에 굉장히 재미난 좀 그런 일이 있었죠. 뭐냐면, 지그재그라는 이제 모바일 패션 앱 그쪽에서 윤여정 배우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찌 보면 20대가 많이 찾는 그런 패션 앱에 이렇게 나이가 있는 배우가 등장하다니 놀랍죠. 근데 이런 거죠. 이제는 나이와 무관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시니어층, 중년층 그런 분들은 이런 걸 먹고 이런 걸 입고 이렇게 생활할 거야.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파괴됐습니다. 더 젊게 살고 더 잘 즐기기 위해서 나이 든 분들도 충분히 젊은 층처럼 입고 먹고 라이프 스타일을 그만큼 누리고 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단순히 연령으로 정의할 게 아니라 우리 고객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잘 그려보는 작업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아이템에 좀 변화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대면이 생활화되면서 대면할 때 필요한 이제 뭐 의료나 화장품은 코로나가 많이 확장되면서 줄고, 그리고 비대면에 필요한 그런 음식료품이나 의약품 쪽 소비들은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난 현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채널의 경우에도 오프라인에서 이제 활발히 소비되는 그런 오프라인 중심의 마켓들 같은 경우는 둔화되거나 이제 마이너스 성장, 특히나 뭐 면세점, 외국인들이 소비가 확 줄면서 굉장히 좀 많이 가라앉았죠. 그렇지만 온라인 쇼핑 쪽은 굉장히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주목할 부분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연령층이 있는 분들이 인터넷 사용률, 그리고 그 안에 전자상거래 활용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 상품과 연계지어서 어떻게 타깃화시키고 그들한테 우리 상품 어필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취급 상품별,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 비중 변화를 살펴본 부분입니다. 보시면 보라색은 코로나 이전, 그리고 코로나 이후는 이제 주황색으로 해서 판매 비중 변화를 보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전환 이후에 늘어난 것과 줄어든 걸 분명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외출이 줄어들면서 의복에 대한 비중이 줄었고, 신발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액세서리 이쪽은 비중이 줄었지만, 소형 가전이라든지 음식료품이라든지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는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들 이런 문의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늘어난 거 팔아야 되고 줄어든 거 팔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준 형태를 보이더라도 그 안에서 굉장히 성장세를 나타내는 곳들도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의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붓거나 섹시한 의류 쪽, 이런 쪽이 좀 줄었다면 데일리나 홈웨어 쪽은 굉장히 늘어난 거고요.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이제 귀걸이 화려한 것들에 대한 수요는 줄었지만, 액세서리 형태로 해서 마스크 저항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이나 반지 아니면은 목걸이, 또 이런 쪽 수요는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고, 화장품도 마스크에 가려지는 립스틱 수요는 줄었지만 이제 눈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또 화장품들은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이거를 극단적으로 보기보다는 이거를 잘 해석해서 이제 이런 지표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앞에 보시는 거, 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소비 증가 품목인데요. 보시면 대표님들 맞아, 그렇지 라고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역, 홈코노미, 생활필수품,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이 사랑을 받게 됐죠. 예를 들면 위생용품이나 의약품, 그리고 건강증진에 필요한 것들 굉장히 사랑받았고요. 예를 들면 카페 입사도 굉장히 이제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직원들이 많은데 책상을 보면 다들 건강식품이 한가득 놓여 있어요. 네, 이제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만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특히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고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를 많이 늘렸다는 거죠. 그리고 홈코노미. 이제는 집에서 일하고 운동하고 요리하고 스스로를 케어하고 즐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이제 재택근무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피스를 갖추고, 또 운동을 외부에서 하거나 헬스장이나 이런 걸 이용하기 또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닥치다 보니까 집을 이제 피트니스처럼 갖추고 운동하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의류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판매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많이 배달도 시켜 드시지만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홈쿠킹 제품도 많이 사랑받고 있고, 또 홈케어. 사실 이제 미용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네일 케어를 받는 그런 샵들을 방문하는 게 또 어렵기도 하죠. 조금 꺼려지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필요한 용품들도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이제 홈펀 쪽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그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출근을 하면서 이런 강아지나 이제 고양이들이 집에 혼자 있으면 되게 안타까웠는데, 이제 재택이 또 일상화되면서 같이 놀면서 그런 애견 용품들도 굉장히 반려동물 용품에 대한 수요도 늘었다는 거죠.
또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면서 너무 건조한 거예요, 집이. 그렇기 때문에 집을 조금 더 뭔가 편안하게 정원용품을 꾸민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힐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또 구비해가지고 그런 쪽 수요들도 상당히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료품이나 또 생활용품 이런 건 당연히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비례해서 늘어나게 됐죠. 자, 그러면 대표님들 이런 상품을 팔면 대박 나는 건가요? 네,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표님들께서 잘 조사하셔서 경쟁력을 가져가냐 아니냐 그런 차이에서 가늠이 될 것 같고 꼭 이 상품을 파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참고하십사 하는 거고 대표님들께서 현재 파시는 상품 안에서 지금 말씀드린 상품과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상품 나도 더 팔면 좋겠다 라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넥스트 노멀 시대. 네, 대표님들은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네, 지금과 굉장히 틀려질까요?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전문가분들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생활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고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대표님들께 말씀드렸을 때 사업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언택트 문화 엄청나게 확산되면서 디지털 경제 가속화됐죠. 그러면서 어떤가요? 소비가 이제 온라인, 비대면으로 많이 더 가속화되고 있고 구독 경제, 네,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구독 경제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 재택근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택근무가 계속될 거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이제는 계속 사무실 나오는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기업 담당자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만약에 집에서 계속 일한다면 어떤 쪽으로 선호를 할까? 이제 아이템 쪽에서 이런 것도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집에서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하는 홈 르넨스라는 또 용어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앞에서도 건강 환경에 대한 변화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보면은 이런 코로나라는 게 우리의 환경, 뭔가 오염되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방관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타격을 받는다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분들 중에서도 이제 패키지 자체도 어찌 보면 친환경 그런 패키지로 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졌고 이런 환경 관련해서도 뭐 기부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대표님들도 많아졌고 고객분들 자체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재미난 아이템들은 이제 덜어서 파는 화장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씹어서 이제 하는 뭐 치약이라든지 뭔가 플라스틱을 줄이는 쪽으로 해서 이제 종이 패키징으로 해서 화장품들도 많이 변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도 이런 환경을 생각하는 것들과 사업을 잘 매칭해서 준비하신다면 아마 대표님들 사업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거는 1인 가구 규모, 그리고 그들이 어떤 연령층이 뭐 이렇게 많이 포진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자료인데 전체 가구 중에 30% 정도가 1인 가구라고 해요. 네, 100명 정도가 모이면 거의 30명 정도가 1인 가구라는 거죠. 네, 굉장히 많죠. 네, 특히나 연령으로 봤을 때 1인 가구는 20대가 많고 그 다음에 30대, 그 다음에 50대 순이라고 해요. 자, 대표님들 이 자료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시나요? 저는 최근에 굉장히 재미난 아이템들을 많이 봤어요. 이미 이런 지표를 보고 준비해서 잘 판매하는 그런 대표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피자 사실 한 판 시키면 혼자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도 혼자 사는 친구들 보면은 피자 먹고 싶으면 막 친구를 초대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먹고 하는데 최근에는 정말 작은 1인 피자, 네, 1인이 먹을 수 있는 굉장히 귀여운 부자도 출시됐고 최근에 이제 와인이나 이런 걸 즐기는 그런 문화를 TV나 이제 이런 매체에서 워낙 많이 방송하다 보니까 와인 즐기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와인을 혼자 사는데 한 병을 따면 다시 막아놓고 먹으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실 1인 가구가 와인을 즐기는 게 쉽지 않았는데 최근에 굉장히 귀엽게 생긴 조그만 병에 와인 1인 패키지가 또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발빠르게 이런 지표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있고 대표님들께서도 이런 걸 보시면서 그렇구나 라고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럼 나는 사업하고 연계지어서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경제. 앞에서도 살짝 언급해 드렸던 내용인데 크게는 구독경제가 이제 멤버십이나 뭐 렌탈이나 정기배송 이런 형태들을 나타내는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정기배송. 자, 제 상품은 정기배송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수도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주기적으로 배송받고 최근에는 이제 큐레이션과 접목돼가지고 고객들이 매번 고르는 피곤함 없이 나는 정말 좋은 상품을 그냥 주기적으로 받을 거야 라고 결제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활필수품도 있고요. 최근에 봤을 때는 맥주, 그리고 와인, 화장품 등등,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 면도날, 이런 것들도 고정적으로 받고요. 그래서 생필품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정기 배송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먹거리들도 정기 배송을 해주고, 정기 배송 상품도 이제 단계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정기 배송 상품은 이런 거, 그리고 좀 더 고급화된 건 더 좋은 거, 이렇게 레벨을 둬가지고 고객들이 경험을 해보면서 점점 더 비싼 정기 배송을 이용하도록 또 유도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카페 입사에서도 이런 정기 배송, 이렇게 결제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대표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이용을 하신다면 정기 구독이 결국 대표님들의 고정 매출을 쌓고 그 위에 매출을 얹어가면 매출 파일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골프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표님들 요즘은 워낙 다들 쉬는 시간이 많아졌죠. 물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노동에 쏟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간 여유가 있어지다 보니 그 여유를 즐기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꺼리는 것들이 있죠. 근데 골프는 어떤가요? 굉장히 넓은 곳에서 코로나의 위험 없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골프를 시작하고, 그리고 특히나 요즘 기사들 보니까 어린이들이 골프를 그렇게 많이 또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이 골퍼들한테 파는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지금 골프를 말씀드리지만 내 취미 활동에서 연계해서 나는 이런 거를 한번 팔아보면 어떨까? 결국 관심사에서 시작해서 데이터로 그걸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골프나 골프웨어 시장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제 이런 지표들 대표님 사업과 연계해서 한번 조사해 보셔서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트렌드 직접 다 찾아보시고 하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다 찾아서 하는 거 힘들 수 있죠. 그래서 대표님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은 카페이사 교육센터처럼 이런 트렌드라든지 창업자분들한테 도움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장 현안을 얘기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교육을 또 들으면서 전문가가 얘기해주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사업에 접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기본 중요하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직장인분들, 쇼핑몰의 비전을 보고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급하세요. 나 빨리 사업이 잘 돼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쇼핑몰 업계에 또 일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렇게 쇼핑몰에서 이제 많은 걸 배웠으니까 빨리 내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빠르게 하시려다 보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고 문제를 떠안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준비, 구축, 운영 단계에서 꼭 체크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들, 이런 것들은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지금 준비, 구축, 운영으로 나눴지만 이 과정이 반드시 프로세스가 이렇게 꼭 규정돼야 되는 건 아니고, 이 안에 나열한 요소들이 반드시 이것만 해야 되고 나머지 요소는 안 해도 돼,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뽑아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되는 거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준비할 때는 결국 나를 아는 게 중요하죠. 나는 뭘 잘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그럼 부족한 거는 내가 교육을 수강해서 역량을 쌓아서 내가 할 건지, 아니면 파트너를 통해서 뭔가 그들의 도움을 받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창업 트렌드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트렌드 조사 잘 하셔가지고 시장 조사에서 아이템 선정 잘 하시는 거 필요하시고, 행정신고, 또 사업계획서 잘 만드셔서 사업 준비들 꼼꼼히 세우시는 거, 그리고 보통은 준비하실 때 집에서 많이 시작들을 하시죠.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이런 인프라가 있는 곳에 가고 싶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공동사무실에 입주를 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준비가 탄탄히 끝났으면 이제 구축을 하게 되죠. 어떤 채널에 팔지, 또 상품을 잘 사와서 예쁘게 찍어서 등록도 하시고, 또 결제도 탑시하시고, 쇼핑몰 디자인도 예쁘게 해서 쇼핑몰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끝은 또 아니겠죠. 네. 이 상품을 많은 분들,
그 많은 분들은 이제 우리의 타겟이 되는 고객들한테 잘 알리는 작업이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운영 단계로 진입했을 때는 포털에 내 상품을 잘 노출하는 작업들, 그리고 마케팅, 홍보나 이제 광고 활동들도 하시고, 또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배송, CS 건이 인입되면 그런 것들도 대응하시고, 또 사업이 커지면 이제 직원 관리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이런 일련의 단계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상품만 찍어서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대표님들 뵈면은 상품이 안 팔려요. 왜 그럴까요? 네, 그래서 살펴보면 상품만 그냥 진짜 찍어서 많이만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표님들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 있는 상품을 우리 고객을 잘 찾아서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을 판매할 거냐. 대표님들 이제 아이템 찾으실 때 굉장히 고민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들 아이템을 체크할 수 있는 6가지 중요 포인트를 짚어드릴 거예요. 자, 시장성. 분명히 이제 수요와 공급을 조사를 해서 시장성 있는 상품을 찾았다라고 할 때 이제 그게 다는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말씀이냐면 최근에 대표님들이 저는 이 상품을 왜 선정했냐면 이 상품에 대해서 실제 어느 정도 키워드 검색량이 있는지 보니까 키워드 검색량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품을 선정했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대부분 하세요. 근데 이게 정말 어느 정도 공급량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시장성이 있는 건지, 이런 거는 아까 보여드린 그런 트렌드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기사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또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키워드 검색량이 시장성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시장성 있는 상품을 찾았어요. 그럼 그 상품을 판매하면 우리는 대박이 날까요? 네.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경쟁력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대표님과 비슷하게 시장성 있는 상품을 찾아서 판매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그걸 판다고 해서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 대비했을 때 대표님이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어떤 경쟁 운위가 있는지 그런 경쟁력을 잘 체크해서 만드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재구매율. 대표님들 상품을 고객들이 거의 5년 단위, 만약에 진짜 10년 단위로 구매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대표님 상품 매출을 높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대표님들이 혹시 찾으신 아이템이 이 구매율 주기가 굉장히 길다라고 하면은 구매율이 짧은 상품을 찾아서 같이 쇼핑몰에 노출을 하고 관련 상품을 해서 같이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매가 길수록 대표님 매출을 내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물론 수출이나 해서 고객을 늘리면 조금 더 빠르게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먼저 사업을 국내에서 시작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재구매율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하는 게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수익성.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위탁으로 하는 분들도 많고 또 경쟁력인 상품을 가져오기가 어렵다 보니까 초기에 마진율이 굉장히 박하고 수익률 자체도 적은 것들이 일반적이긴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 지속된다. 그러면 대표님들께서 사업이 재미가 없어지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많은 돈을 벌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실행하시면서 하는 것들이 사업이 또 힘이 나는 건데 이런 수익성 자체가 진짜 박리담의 형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수익성 자체도 처음엔 낮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수익성 좋은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해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자, 나머지 2가지, 전문성 관심도.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표님들께서 앞에 말씀드린 4가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한데 장기적으로 쇼핑몰을 재미나게 잘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내가 관심 있는 아이템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내가 거기에 있어서 관심이 있으면 또 전문성도 당연히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좀 더 재미있게 장기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들께서 저는 이 상품 그냥 단기적으로 하고 말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런 상품 할 거예요. 사실 그렇다면 전문성 관심도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이 아이템을 키우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이런 전문성이나 이제 관심도 측면에서도 아이템 선정할 때 잘 체크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파트. 쇼핑몰 구축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건 이제 준비 과정에서 대표님들이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는 좀 여러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고요. 구축에서도 대표님들이 쇼핑몰을 만들 때 이제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채널 어디에서 판매를 해야 될까요? 대표님들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컨설팅을 할 때나 강의에서도 저 어디에서 팔면 좋을까요?
많이들 문의하십니다. 자, 거기에 도움될 수 있는 말씀들을 드릴 건데, D2C라고 대표님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해서 고객들에게 바로 판매할 수 있는 나만의 쇼핑몰을 갖는 거. 자사몰이라고도 하고 전문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브랜드 쇼핑몰도 많고요. 개인 사업자분들도 자사몰을 구축해서 D2C 진행하는 것들을 요즘은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픈마켓을 하던 분들도 저는 이제 D2C 뭐를 만들 거예요. 이제 이런 컨설팅 신청자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왜 D2C가 좋을까요? 네, 그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대표님들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이키, 아마존 굉장히 좋은 채널이죠. 근데 거기에서 나와서 자사몰 쪽으로 지금 나이키가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자체는 결국은 마켓에 입점한다는 건 그 마켓의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감을 시켜서 자사몰에서는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고 고객과 직접 소통하면서 고객들의 의견을 듣고 서비스라든지 내 상품 강화에 신경 쓸 수 있는 여지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사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자사몰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점을 하게 되는 곳들 같은 경우는 수수료율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수수료가 100% 맞다는 아닙니다. 기업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조정되기도 하고 이 수수료가 또 가변적으로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 오픈마켓,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자사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수료율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비용 투입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자사몰은 어떤가요? 대표님들 그 피지사, 결제를 대행해주는 업체에서 이제 일정 수수료를 소폭 제하고 대표님 통장에 이제 입금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입점형 마켓보다 훨씬 더 수수료 구조가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마진폭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용 측면에서도 대표님께서 자사몰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거, 장기적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필요하다 판단되시면 정말 자사몰 구축하는 거 이제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켓과 자사몰 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자, 오픈마켓 입점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을까요? 네, 만약에 대표님께서 현재 상품이 하나밖에 없으시다.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요? 네,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사업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고 너무 모르신다. 근데 당장 내 역량이 향상될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신다면 오픈마켓부터 간단하게 좀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자사몰에 상품이 하나밖에 없다. 쇼핑몰에 들어갔는데 상품이 하나밖에 없으면 좀 많이 허전하죠. 뭔가 고르고 사야 되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오픈마켓보다 자사몰 쪽이 몇 가지 체크해서 구비해야 되는 프로세스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완전 초보자시고 상품이 정말 한두 개밖에 없으시다. 그러면 오픈마켓 먼저 해보시면서 마켓 여러 가지로 확장해서 경험해보시고 자사몰 구축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오픈마켓은 이제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계속 거기에 머물렀을 때 단점들은 또 상당히 좀 있습니다. 뭐냐면 내 회원이 없죠. 그 오픈마켓의 회원들이 내 상품을 구매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 회원을 쌓고 재구매를 유도하고 브랜딩을 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하고, 또 오픈마켓은 자체적으로 정책들이 있죠. 그래서 그 정책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주관을 가지고 내 전략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자사몰은 어떻죠? 네, 내 고객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구매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을 쌓아갈 수 있는 여지들이 더 생기는 거고요. 또 내 쇼핑몰을 브랜딩할 수 있는 여지도 마켓에 비해서 훨씬 더 좋죠. 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꼭 상품 구색이 많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패션은 좀 여러 가지로 갖춰지면 좋기는 한데요.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큐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다루고 계시다면 자사몰 쪽으로 상품 수가 적더라도 바로 진입하셔가지고 브랜드 구축할 수 있는 시작부터 꾸준히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채널에서 판매할지는 대표님들께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고, 최근에는 마켓을 많이 확장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자사몰을 중심으로 내 브랜드를 쌓고 내 고객과 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오픈마켓이나 마켓의 입점을 통해서 그쪽에서 홍보를 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채널들이 많아졌을 때 대표님들 1인으로 창업하더라도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카페이사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도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사몰을 만들고 싶다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구축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냐면, 카페 입사 쇼핑몰 만드는데 몇백만 원 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카페 입사 쇼핑을 구축할 때 최소 비용 어느 정도, 그리고 보통 어느 정도 비용까지 투입이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카페 입사는 무료예요. 카페 입사 쇼핑몰 구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무료라는 거죠. 그래서 가입비도 없고 월 사용료도 없고 호스팅 비용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그런 곳들은 상품 이미지 공간이 많아지면 그 공간 사용료를 받아요. 근데 카페 입사는 이미지가 많아지더라도 트래픽 무제한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카페 입사 쇼핑몰 구축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전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서비스 이용료 외에 대표님들이 연결을 하거나 부가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에 있어서는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입사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id.카페입사.com이라는 기본 도메인을 드려요. 그런데 어떻죠? 이 도메인으로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시는 게 좋나요? 네. 카페입사 홍보를 해주실 거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도메인을 내 쇼핑몰명과 연계지어서 잘 구비하셔서 연결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도메인 구매는 연 22,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com, co.kr 만약에 두 가지를 사신다면 44,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비용이 투입될 수 있고, 결제 서비스, 아까 피지사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대표님과 카드사 사이에서 이제 대응을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들이 초기 가입비를 받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제 이런 결제 서비스를 연결한다고 할 때 이제 가입 기준 최초 이제 22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비용이 좀 많은 것 같죠.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최근에는 이런 피지사들이 패키지 무료 프로모션을 하기도 하고 이제 할인을 하기도 해서 이 가입비 없이, 초기 가입비 한 번만 드는 건데 이 가입비가 없이 혹은 할인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피지사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디자인. 쇼핑몰 디자인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 디자인에 있어서도 무료 디자인도 예쁜 게 많아서 무료 쓰시면 사실 돈이 들지 않고요. 만약에 난 유료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구매하고 싶어요 라고 하셔도 모바일 PC 가치에도 10에서 20만 원 정도면 최근 유행하는 굉장히 데일리하고 심플한 그런 디자인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한 내용들 말씀드렸고, 자, 어떤가요, 대표님? 정말 결제 서비스 무료 하시고 무료 프로모션 이용하시고 디자인 무료 이용하시면 도메인비만 있으면 어찌 보면 대표님이 쇼핑몰을 구축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적게는 진짜 22,000원, 디자인 구매하고 이래저래 비용이 들어도 50만 원 안쪽에서 충분히 쇼핑몰 구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비용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그런 부분들 이제 구애받지 마시고 자사몰 카페 입사로 예쁘게 잘 구축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대표님들께서 이제 카페 입사를 통해서 쇼핑몰을 이제 예쁘게 구축을 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냥 오픈을 하면 안 되겠죠. 네. 고객 지향적으로 내 사이트가 잘 만들어졌고 문제점이 없는지 체크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온라인 쇼핑몰 이제 이런 걸 이용할 때 고객들이 어떤 거를 좀 중요하게 고려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좀 좋은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내용들 보시면 한국 소비자 그리고 글로벌 소비자가 쇼핑할 때 고려하는 요소가 뭔지 그런 거 중요도들을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제가 박스 친 부분들 보시면 다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이제 국내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배송에 대해서 굉장히 고려를 한다고 해요. 사실 배송은 지금 더 빨라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빨라졌죠.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잘 안내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고객들이 쉽게 인지하고 구매하는데 이제 저항이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온라인 독점, 한정판 제품이나 뭐 로열티나 멤버십 이런 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도 뭐 다른 마켓에서 파는 거 대비해서 내 자사몰에 이런 멤버십 제도를 구축하고 또 한정판 제품을 SNS랑 연계해서 미리 손 오더를 받는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객들 고려 요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건 당연한 걸 수 있죠. 웹사이트에서 탐색이 쉽고 원하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리뷰. 고객들이 상세 페이지가 엄청나게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네, 결국은 리뷰가 없는 상품은 구매가 거의 안 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리뷰를 원활하게 남길 수 있는 장치들도 마련이 필요하고, 이 리뷰를 잘 참고해서 또 그 이후에 오는 고객들도 잘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반품 정책, 맞춤형, 뭐 재고 보유, 그리고 뭐 모바일 앱이나 이제 웹을 통해서 인터페이스 잘 구축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표님께서 쇼핑을 만드신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서 체크 해보시고, 아,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알리는 작업으로 돌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쇼핑몰 운영 체크 포인트. 그래서 대표님들께 이제 구축 이후에 운영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예산.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대표님들께 현재 이제 예산에 대해서 잘 흐름을 체크하고 계시냐라고 여쭸을 때, 통장에, 그러니까 돈은 버는 것 같은데 통장에 별로 찍히는 건 없고, 보니까 마이너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잘 관리를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면, 만약에 대표님들께서 공동 사무실에 입주한다면 이제 그런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위탁이 아니라 직접 또 사입을 한다면 사입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포장, 뭐 그게 일반 포장이든 뭐 친환경 포장이든 이제 이런 포장비 들어갈 거고, 또 택배비, 고객한테 택배비를 받지 않고 만약에 무료 프로모션을 하신다면 또 택배비도 발생을 하죠. 그리고 결국 내가 일한다는 건 내 인건비가 투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 또 광고비, 또 운영비, 기타 비용,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이 이제 비용으로 투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비용 투입되는 것들을 상세하게 해서 체크하는 것들 필요하고요. 이런 예산 안에서 내가 결국 초기 예산을 마련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시죠. 그러면 이 예산 안에서 내가 몇 개월 정도 매출이 나지 않더라도 견딜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초기에 자금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 그러면 뭐 정부 자금이나 타인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부분들도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금의 문제를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매출을 빠르게 늘리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자, 그럼 매출은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많은 고객들한테 노출하고 그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고, 들어와서 상세 페이지에서 구매 버튼을 많이 누르게 하고, 한 번에 구매하는 액수, 객단가를 많이 늘리면 대표님들 매출을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대표님 대부분 이제 컨설팅 통해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세요. 이상해요. 돈이 안 벌려요. 네. 그런데 이 관점에서 체크해보면 그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굉장히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노출 자체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노출을 안 하니까 당연히 들어오지 않고 구매 안 하죠. 그리고 노출은 했는데 방문이 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노출되는 컨텐츠나 뭐 광고 문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아서 클릭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들어는 왔어요. 근데 고객들이 안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어떤 문제죠? 아까 말씀드린 상세 페이지, 뭐 리뷰가 없거나 이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사이트가 약간 동선이 어렵거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탈 요소들이 있을 때 또 방문자들이 구매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플러스 이제 객단가, 한 명이 많이 구매하려면 패키지 상품도 만드셔야 되고, 미끼 상품 통해서 약간은 가격대 있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이런 예산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비용을 줄이기는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매출을 늘리는 방법은 고민하시면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통장에 플러스가 차곡차곡 쌓이도록 예산 계획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드맵. 자, 대표님들 어떠세요?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로 우리가 돌아가 볼까요? 방학을 맞이하면 우리가 항상 했던 게 있죠. 이렇게 막 종이를 꺼내가지고 동그라미를 막 그린 다음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라고 막 이런 계획표 세워보셨죠. 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부분은, 대표님들이 하물며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런 계획표를 막 방학 때 만들고 막 이랬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는 이런 목표를, 사업 로드맵이나 사업 계획서를 전혀 써보지 않으신다는 부분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창업센터에 입주하시고 하면 이런 사업 계획을 한 장짜리로 작성해 보는 것들도 진행은 해볼 수 있는데, 대표님들께 간단히라도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나서 종이에 한번 진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장기,
뭐 중기, 단기로 해서 내가 어떤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이루려면 이거를 해야 되고 이거를 하려면 뭐 어느 정도 비용이 투입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면 나는 또 어떤 점들을 보완해서 해야 되고 이것들을 아주 디테일하진 않더라도 워딩을 적어서 한 장으로 써보면 굉장히 틀려져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전혀 이런 목표값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값이 없는데 잘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체크를 해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뭐 회원 가입 수가 됐던 아니면 판매 수가 됐던 아니면 매출이 됐던 목표를 정하시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체크하면서 완수를 해나가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는 꼭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들 이제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체크할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님들께서 카페 입사에서 활용하면 좋은 서비스들이 너무나 많은데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도 워낙 카페 입사를 잘 알고 싶다라는 이야기들 뭐 강의에서도 컨설팅에서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왜 카페 입사를 쓰시면 좋은지 어떤 서비스가 대표님들이 창업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앞에 보시면 창의부터 성공이 있습니다. 자, 창의는 어떤 걸까요? 네, 바로 대표님들의 경쟁력 있는 아이템, 상품 혹은 이제 서비스 요거를 이제 창의라고 정의해보면 카페 입사에 대표님들이 성공으로 가기까지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페 입사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들이 접근성 좋게 이렇게 한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카페 입사가 저는 굉장히 이제 독보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내에서 시작을 하시지만 해외로 확장하실 때 그거 역시도 카페 입사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접근성뿐만 아니라 확장성까지 카페 입사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강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들께서 홈페이지를 하고 싶다면 거기에 필요한 호스팅 서비스도 있고 쇼핑몰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국내부터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까지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해외 쪽으로 이용하실 때 뭔가 나는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대행을 맡기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뭐 번역이나 CS 대행, 뭐 운영 대행, 또 마켓에 있어서도 대행 서비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창업에 필요한 뭐 역량 향상이나 그리고 창업 인프라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센터와 창업센터를 통해서 대표님들이 창업 시작부터 운영 활성화까지 나아가는 데 도움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굉장히 중요하죠. 대표님이 정말 좋은 상품을 만드셨다고 해도 이걸 알리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케팅 센터에 국내 해외 쪽 전문 컨설턴트들이 포진되어 있고 대표님들의 국내 및 해외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행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서비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뒤에서는 또 중요한 것들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카페 입사 스토어. 네, 카페 입사 스토어는 무엇이냐면 대표님들 어떠세요? 스마트폰에 필요한 앱을 깔아서 편리하게 원하는 기능들을 이용을 하시죠. 그것처럼 카페 입사 스토어에서 대표님들이 필요한 앱을 검색해서 쇼핑몰에 설치를 하시면 기능 확장이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카페 입사에 가입하시고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다가 아니라 이 스토어에서 많은 개발사들이 개발해서 올린 굉장히 도움될 만한 앱들을 설치해서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앱들은 굉장히 대표님 창업하실 때, 뭐 구축하실 때, 운영하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앱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케팅 앱도 있고 SNS나 뭐 물류 등 굉장히 다양한 앱들이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대표님들 라이브 커머스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네, 저도 라이브 커머스 보다가 저도 모르게 구매를 한 적이 많은데 대표님들 상품을 홍보하면서 라이브 커머스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앱도 설치해서 쇼핑몰에서 라이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대표님들 상품 상세 페이지 자사몰에 멋지게 만들고 싶은데 포토샵 잘 못하시니까 나는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카페입사 스토어 가시거나 아니면 관리자 페이지 상품 등록하실 때 상세 설명 등록하는 곳에 보면 에디봇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인공지능 서비스로 대표님 상세 페이지를 포토샵 없이도 굉장히 멋지게 쉽게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미지와 등록할 내용만 준비를 하신다면 굉장히 다양한 템플릿에서 내가 원하는 구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백지에 그릴 수도 있고, 이미지 한꺼번에 불러오면 자동 배치가 막 되고요. 리뷰도 상세히 넣기 쉽고, 이미지 구도도 뭐 3단, 2단 굉장히 멋지게 해서 이미지만 탁탁탁 넣으면 내가 원하는 구도가 탁 만들어지고요. 이미지 위의 요소, 굉장히 뭐 타이틀이나 이제 이미지가 얹어진 예쁜 요소들, 그런 것도 템플릿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으로 예전에 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것들이 이 에디봇에서 손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에디봇 배너 또 이런 팝업을 통해서, 배너나 팝업도 예전에는 포토샵에서 다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 스토어에 있는 앱 설치하셔서 많은 템플릿 조금만 보정하시면 진짜 원하는 예쁜 배너들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이사 스토어 들어가셔서 대표님들이 원하는 것들 설치하시면 정말 원하는 기능을 탑재한 쇼핑몰 멋지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켓 플러스. 네. 마켓 플러스. 기존에는 마켓 통합 관리였고요. 대표님들 아마 마켓 통합 관리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마켓 플러스로 해서 리뉴얼이 됐고요. 리뉴얼 되면서 굉장히 좋은 기능들, 그러니까 좋은 서비스들이 같이 얹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많은 채널을 혼자서 관리할 때 시간 부족하시죠. 네. 그리고 어려운 점들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마켓 플러스를 활용하시면 상품을 한꺼번에 여러 채널에 손쉽게 등록하실 수 있고, 주문도 여러 채널에서 한꺼번에 수집해서 손쉽게 배송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들이 남긴 문의건도 수집해서 손쉽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죠. 네. 굉장히 좋죠. 근데 이런 서비스를 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최근에는 또 재고 관리 기능도 무료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어쩌면 무료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채널이 그러면 한정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대표님이 마켓 플러스에서 연동할 수 있는 마켓 수가 57개로 어마어마합니다. 국내 해외 다 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이 마켓 플러스 이용하셔서 혼자지만 여러 채널을 효율적으로, 자사몰 포함해서 여러 오픈 마켓들, 혹은 자사몰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오픈마켓 여러 채널들을 손쉽게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챗봇을 통해서도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카페이스 창업센터. 사실 내가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초기에는 이제 집에서 많이 시작하시죠. 그런데 어떻죠? 시간이 지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촬영에 필요한 스튜디오를 막 찾아가지고 가서 또 대관해서 돈 내고 이용하시고, 또 교육도 막 찾아가서 듣고, 또 컨설팅 받으려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카페이서 창업센터는 이런 인프라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대표님이 핵심에 집중하면서 사업을 굉장히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집중하면서 진행하실 수 있다는 강점이 있죠. 그래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무공간 이용하실 수 있고, 택배 서비스 직접 계약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하실 수 있고요. 또 컨셉화된 스튜디오, 이제 소품들도 많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뭐 공간, 이제 5회 회의실도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활하게 회의하면서 사업에 또 매진하실 수 있고요. 또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1:1 컨설팅도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표님들 오늘 이렇게 내용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중에 창업센터에 입주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저랑 이제 컨설팅으로 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바로 이런 공동사무실을 이용하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이런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입주를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드는 어떤 시기가 있다면 이용을 해보시는 걸 좀 권장해드리고 싶고, 특히나 카페이사 창업센터 대표님 거주하시는 곳에서 아마 쉽게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현재 전국에 80개 정도 있고요. 79개 정도 있고 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 댁 인근에서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들께서 카페입사 쇼핑몰 센터에서 굉장히 쉽게 가능하지만 조금은 프로세스를 알고 싶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카페입사 쇼핑몰 센터에서 정말 간단하게 회원 가입하면 가입하신 아이디.카페입사.com으로 내 쇼핑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좌측 상단에 2개 모드가 제공이 돼요. 왔다 갔다 이제 모드 이동을 하실 수 있고, 정말 쉽고 초기 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메뉴만 있는 스마트 모드, 그리고 정말 모든 기능이 그냥 있는 프로 모드. 그래서 이 2가지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사몰을 하신다고 할 때 대표님들이 굉장히 고민하시는 쇼핑몰 디자인, 그리고 상세 페이지 디자인,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카페24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는 아까 이제 에디보 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 소개해 드렸고요. 그걸 통해서 원하는 디자인의 상세 페이지 쉽고 정말 멋지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말씀 들어보면 거의 1시간 만에 구축하던 상세 페이지 5분, 10분 만에 이렇게 멋지게 만들다니 너무 좋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한번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쇼핑몰 디자인.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님께서 이제 에디봇 디자인으로 하실 수도 있고 스마트 디자인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두 가지의 차이는 에디봇 디자인은 반응형이에요. 어떤 기기에서든 최적화돼서 보여지죠. 네. 물론 스마트 디자인도 반응형 디자인을 구매하거나 무료 디자인 이용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봇 디자인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컴포넌트, 요소들을 끌어다 놓으면 쇼핑몰을 쉽게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쉬운 반면 스마트 디자인보다 내가 원하는 형태로 구현을 해봐야지 할 때는 조금은 스마트 디자인이 더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봇 디자인, 스마트 디자인은 대표님들이 내가 디자인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스마트 디자인은 무료로도 이용하실 수 있고 카페24 디자인 센터라는 디자인 직거래 장터, 에이전시랑 이제 직거래로 구매를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또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24 쇼핑몰 대표님들께서 만들고 싶다고 하실 때 매뉴얼이나 FAQ, 그리고 온오프라인 교육이나 1:1 문의를 통해서 이제 게시판으로 손쉽게 문의하고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진행해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 하나하나 해결하시고 하신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80세 되는 입주사, 그러니까 대표님을 컨설팅을 해서 그분이 거의 한 달, 2달 되기 전에 쇼핑몰을 만드셨어요. 네, 그만큼 연령을 떠나서 이제는 굉장히 쉽게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고, 대표님들께서도 이미 좀 어느 정도 인지하시고 기능만 중요한 것들 탁탁탁 다루신다면 정말 하루 만에도 쇼핑몰 만드는 거 이제 어렵지가 않은 시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대표님들 이제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 준비, 구축, 운영, 사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잘 구축하시고 운영 단계에서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잘 챙기시면서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목표값들 이룰 수 있도록 성장을 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있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카페24에서 이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누구이나 기회는 오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24 서비스 중에 나의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고 잘 이용해서 성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면서 너무 반갑고요. 다음에 뵙게 된다면 더욱더 성장한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